안녕하십니까. 권알지 특강. 지난주까지 10주 과정으로 시크릿 건강 핸드북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건강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지금 방수 TV 유튜브에다 올려놨으니까 반복해서 보시고 보시기만 하지 마시고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시크릿 건강 핸드북 위해서 장 건강, 면역력을 높인다라는 츠루미 다카후미라는 의사인데요. 일본의 의사예요. 그분은 뭐 의과대학을 나왔는데 치료법으로 현대의학을 하다가 그것이 결코 병의 원인이 치료법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효소에 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그 혈액에 대해서 장이 건강과 많은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자, 먼저 공유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했던 거고요. 건알지, 건강 알아야 지킨다. 오늘은 장 건강의 면역력을 높인다. 제1강으로 면역력의 신세계 장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4주 과정인데요. 이 책을 4주 과정으로 나눴는데 얇지만은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고 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이 그 인체의 뿌리가 되는 곳이 장입니다. 즉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가 있으면은 그 나무의 뿌리가 되는 거죠. 뿌리가 없으면 나무가 성장을 못 하겠죠. 질병의 원인은 곧 오염된 장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1강과 2강은 면역력의 신세계 장 면역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3강은 독소로부터 장을 지켜라를 1, 2부로 나눠서 4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차는 질병의 근본 원인은 장의 부패이다에 있다라는 것을 먼저 소제목으로 하고요. 두 번째는 효소에 대해서, 세 번째는 혈관에 대해서, 그다음 네 번째는 장관 면역력이 건강에 최전선을 수호한다라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의 근본 원인은 장의 부패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인체를 나무에 비유하면은 결국 토양이 장 속의 내용물이라고 할 수 있고 뿌리가 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토양이 있고 그 뿌리가 토양에 잘 정착돼 있어서 그 영양분과 물을 흡수해야 결국은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거겠죠. 잎은 폐에 들어가고요. 나무 수액은 혈액이나 림프, 줄기는 근육뼈, 피부 등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너지 대사가 일어나는데요. 그 에너지 대사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그걸 장에 들어가면은 위를 거쳐서 장에 들어가서 결국 장에서 혈액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그 넣어주는 과정에서 효소가 필요합니다. 어, 이따가 내용을 정확히 알아볼 텐데요. 그 우리가 이제 세포로 넣어주기 위해서는 그 대사체라는 걸 만들어야 돼요. 그 대사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비타민과 미네랄, 즉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들어가는데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지방은 지방산으로,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돼요. 이게 화학 반응이라는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몸속에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이게 조효소입니다. 효소고 거기에 여러 가지들이 또 효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럼 이제 각자 그 단백질을 분해하는 거, 지방을 분해하는 거, 탄수화물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는 과정에는 이런 일련의 그 시스템이 되는 거죠. 나무처럼. 그게 잘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협심증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죠. 협심증은 심장 근육에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의 일부가 좁아지거나 경련을 일으켜서 심근에 충분한 혈류가 흘러들이지 못할 때 일어나는 병입니다. 흉통이 느껴지거나 흉부 압박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럴 때는 빨리 병원 가셔서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안 좋아지면 심근경색이 되겠죠. 그러면 심근경색이 되면서 심장마비가 오게 돼요. 치료는 뭐 스탬프를 넣거나 뭐 또 우회수를 해가지고
좁아진 관상동맥 그 혈액을 유해술로 해서 따로 공급하는 혈액을 흐르게 하는 치료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협심증의 원인은 관상동맥의 협착에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그 혈액 속에 고지혈 뭐 혈관 고지혈이라든가 이런 지방이라든가 도 돌아다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막히게 돼요. 그래서 관상동맥이 협착하면은 결국은 혈류가 약화돼서 혈액이 오염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두 번째 협착 혈류 약화가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겠죠. 이제 그런데 이게 따라가다 보면요. 장의 부패 원인이 있습니다. 장의 부패가 되는 것들은 또 왜 그러겠어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그래요. 장을 부패시키는 물질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것들이 결국은 거꾸로 협심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결국 장을 부패시키는 물질이 원인이 되겠죠. 그걸 먹는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장을 부패시키는 물질들은 잘못된 먹을거리와 잘못된 식습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역치를 넘어선 과다 스트레스. 역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견딜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견디는 것도 우리가 면역 체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견디지 못할 과도한 거, 뭐 극도로 스트레스 받으면은 막 피가 응고가 돼요. 특히 우리가 어, 그런 거 있잖아요. 식물들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은 잘 자라는데 사람이 뭐 화를 내면요 혈액이 응고가 됩니다. 이렇게 응고가 돼서 딱 붙어버려요. 뒤에서 나오겠지만은 엽전 모양으로 딱 붙어버리더라고요. 그걸 실제로 과학계에서는 그걸 실제로 찍어보고 나타났던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요새 먹는 것도 인스턴트 음식도 많이 먹잖아요. 특히 육류들도 많이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젊은 친구예요. 저보다도 상당히 젊은데 40대 초반인데 벌써 뭐 몸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요로결석도 결렸고요. 그 결석 결리는 게 뭐냐면 얘가 식습관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 물도 잘 안 먹고 운동은 하는데 물을 잘 안 먹고 고기를 많이 먹는다. 고기를 먹으면 좋긴 한데요. 거기에는 양질의 단백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흡수되는 거는 전에도 말했지만은 한 40에서 60% 정도가 흡수돼. 이게 아미노산 스코어라는 건데요. 흡수되고 나머지는 암모니아, 요소, 요산 등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그것들이 비타민과 미네랄과 효소가 충분하면은 몸 밖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소가 불균형하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제 고기를 너무 좋아하는 식습관 때문이겠지만요. 결국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식사 습관. 우리 맨날 그 출근할 때 아침밥 거의 안 먹죠. 점심 뭐 폭식하죠. 저녁에 또 회식한다고 그러고 술과 또 어울리지 않는 음식들 많이 먹죠. 육류들 특히 많이 먹죠.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저녁 늦게 먹는 야식. 이것도 문제더라고요. 이 쿠팡이츠나 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밤에 엄청나게 시켜 먹어요, 진짜. 내가 그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나면은 그냥 뭐 막걸리에 두부라든지 뭐 달걀이라든지 그다음에 오이 뭐 이런 것들을 먹고 하는데 이것도 좀 안 좋죠. 솔직히 말해서. 전에는 저도 이제 건강이 안 좋을 때는 먹다가 잤어요. 그러니까 역류성 식도염에 걸리더라고요. 역시 먹는 거 시간도 중요합니다. 습관. 그다음에 역치를 넘어선 과다 스트레스. 스트레스 정말 무섭습니다. 저도 얼마 이제 몇 년 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는데요. 살이 쪄서도 문제였지만은 그 이외에 다른 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피가 마르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뭐 아무 일도 안 되고 손발이 막 떨리고 그러니까 뭐 이 장도 안 좋아지고 결국 몸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전에도 말했지만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독성 물질들, 호흡독, 그죠? 경피독, 피부를 통해 들어오는 경피독, 장독 이것들 세 가지 독을 갖다가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우리가 장이 부패하게 되고 결국은 혈액이 탁하게 되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럼 건강이라는 건 뭐겠어요? 혈관이 깨끗한 거예요. 혈관이 깨끗하려면 뭐 하겠어요? 잘 먹어야 돼요. 좋은 걸 먹어야 돼요.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식습관 잘 지키시고, 어, 밤늦게 드시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독소를 몸 안에 들이지 않고 효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소화와 흡수, 대사를 잘 하게 됩니다.
협심증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재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과 혈액과 세포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장의 부패를 해결하는 것이 건강생활의 성결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효소는 생명활동이 촉매제다라는 파트인데요. 결국 몸속 효소의 양이 건강과 수명을 좌우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효소가 많아요. 어릴 때는 뭐 아무거나 먹어도 신진대사도 원활하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빨리 소화되고 또 금방 뒤돌아서 밥 먹고 이제 청소년기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먹게 돼요. 먹는 거는 그대로 먹고 있는데 운동을 안 하고 또 그러니까 계속 축적되니까 내장 지방이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효소가 줄어들어요. 급격하게.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40대가 되면 반으로 줄고요. 그 다음에 50대가 되면 거의 3분의 1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효소를 계속 먹어줘야 돼요. 실제로 보면은 이제 병의 근원이 결국 장내 오염일 텐데요. 이 효소 영양학이라는 것은 미국의 하웰 박사가 발견을 했어요. 어, 일본은 지금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미국은 30년 채 안 되는 상황이지만 효소 영양학은 이거 무려 50년이나 연구해가지고 만든 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질병은 왜 발생하겠습니까? 결국 효소 부족이 질병을 일으키고 이 연구 결과에 보면요. 난치병 또한 이 효소 때문에 생긴다. 효소 부족 때문에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은 체내 효소의 양에 좌우된다. 라는 말이 효소 영양학의 그분 골자입니다. 몸이 가진 효소의 양이 수명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또 짧아지기도 합니다. 하엘 박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인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체에 에너존이 들어가죠. 단백질, 지방, 뭐, 포도당을 가장 3대 영양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미네랄,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요. 그 중에서 효소는 9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뒤에서만 나오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차가, 휘발유를 넣잖아요. 휘발유를 넣기만 하면은 됩니까? 안 되죠. 시동이 안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동이 걸리려면 뭐예요? 배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터리가 결국 효소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해서 화학 반응을 일으켜줘야 거기서 물리적으로 힘이 남기고 간다는 얘기죠. 3대 영양소는 우리가 연료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크기로 여러 가지 분해를 해야 되잖아요. 또 소화도 시키고, 그리고 우리 몸에 들어갈 수 있는 대사체,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결국은 효소라는 거죠. 대사는 한마디로 에너지 생산과 소비 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생명 유지를 위해서 유기체가 행하는 일련의 화학 반응이라고 합니다. 화학 반응은 어떤 물질 자체적으로 혹은 다른 물질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화학적 성질이 나와서 다른 물질을 변화하는 현상인데요. 단백질이 아미노산으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지방이 지방산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그 장에서 대사체로 돼서 혈액으로 공급해서 혈액이 우리에게 영양소와 산소를 운반해주고 다시 들어가면서 이산화탄소를 갖고 주고 들어가겠죠. 이러면서 몸이 이렇게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옛날에는 뭐 60조개라고 했는데 이제 100조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100조개 한 개당 매분 1만 회의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고 해요. 커다란 공장인 거죠, 우리 몸은. 건강은 이 몸이라는 화학 공장이 시스템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는 상태겠죠. 화학 반응을 거쳐서 흡수된 단백질은요, 아미노산으로 바뀌어서 골격과 세포 조직, 또는 점막, 점액의 원료로 쓰이고요. 포도당은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작용하게 돼, 에너지원이 되는 거죠. 지방은 지방산인데, 이거는, 에너지원이면서 세포막 같은 세포막의 성분으로 쓰이게 돼요. 이런 중요한 일련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촉매가 바로 효소라는 거예요. 배터리 같은 역할. 촉매라는 거는 자신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변의 물질에 어떤 자기에게 딱 맞는 것이 나타나면은 그걸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이게 연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각설탕을 성냥으로 불을 붙여도 각설탕은 타지 않아요. 하지만은 각설탕 위에다가 담뱃재를 올리고 불을 붙이면 각설탕 불꽃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단백질 갖고 촉매 역할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효소,
대사 요소는요, 생명 활동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작업원이 됩니다. 배터리가 없으면은 차가 움직이지 못하듯이 결국 배터리 역할을 하는 생명의 빛, 차에 생명을 불어넣듯이 사람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효소라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그래서 효소는 우직해요, 우직해. 음, 효소 한 효소당 한 개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아, 이거 오타가 났네요. 그거 아홉 번째 영양소.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3대 영양소라고 하면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을 말하고요. 여기에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물, 파이토케미컬, 이건 이제 식물 내재 영양소라고 하죠. 이것이 8개, 아홉 번째를 효소라고 합니다. 영양소 같은 거. 필수 요소예요, 필수 요소. 여기서 식물 내재 영양소에 대해 좀 의외할 텐데요. 저번 시간에도 말을 했는데, 식물들은 각각의 색깔이 있고, 각각의 향이 있어요. 뭐, 우리가 주로 아는 거는 뭐죠? 알리신, 프라보노, 뭐, 이런 것들이죠. 알고 있어요. 몇 개는 알고 있는데, 수만 가지의 그 자체 내에 자기의 면역 기능이라고 하더라고요. 즉, 고추가 빨간색을 띠면서 어떤 향을 피우는데, 그러면 다른 그 뭐냐, 곤충이나 이런 것들을 멀리 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식물 내재되어 있는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천연으로 유기농으로 재배된 영양소에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꼭 그때 이제 뉴트리라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 이제 다른 점은 파이토케미컬 식물 영양소가 뉴트리라이트 제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기농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거는 단백질 껍질에 둘러싸여 있고 그 안에 구멍이 있어요. 그 구멍에 어떤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뭔가 딱 들어가면은 그게 이제 작용을 하는 거예요. 효소가. 특히 아밀라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아밀라제는 단백질로 붙어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게 탄수화물 딱 만나면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야. 그 역할만 해요. 그래서 한우물을 파는 직장인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임무만 하는 거죠. 이게 좀 이 작가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저는 쓴 건데요. 직장인 요새 그런 직장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근데 자신의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죠. 프로타아제는 단백질을 분해하게 되고 리파아제는 딱 돌아다니다가 지방을 딱 만나면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산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한 개당 하나의 반응을 하기 때문에 있는데요. 효소는 그래서 효소의 크기는 종류에 따라서 5에서 20 나노미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효소 하나가 1분 동안 합성되는 분자수는요, 꼭 평균 3,600만 개라고 해요. 대단하죠. 그중에 1분에 4억 회나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효소도 있습니다. 효소는 보시면 알겠지만은 소화효소 이때 보면 알겠죠. 효소는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체내 효소와 체외 효소로 나눠집니다. 체내는 뭐 인체에서 만들어지는 거고 체외는요 체외에서 흡수하거나 이용해야 되는 건데 그 우리가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체내 요소는요 잠재 요소라고 하는데 소화 요소와 대사 요소로 나눕니다. 소화는 음식을 소화하는 관장하는 거. 아까 리파제, 아밀라제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어 대사 요소는 생명 활동을 위해서 이것을 우리 몸에 에너지 혈액으로 공급하고 이런 대사 작용, 신진 대사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을 말하는 거죠. 옛날 농경 사회에서는 기초 대사량이 상당히 컸어요. 그래서 전 이제 뭐 남자들 하면 2,500 칼로리를 먹어야 된다는데, 이제는 뭐 그런 거 안 하니까, 결국 솔직히 한 1,800에서 1,500. 저도 옛날 기초 대사량이 상당히 높았었겠죠. 20대는. 근데 이제 쭉쭉쭉 떨어져가지고, 지금 현재는 보니까 한 1,600 정도, 1,500, 전에는 1,200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때 이제, 뭐냐면 이렇게, 그죠? 살이 찌고 막 이랬을 때는. 근데 지금은 1,500에서 1,600까지 정상치로 돌아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인바디 제니까 기쁜 소식인데요. 5개월, 3개월 전에 됐을 때 80점이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에 되니까, 며칠 전에 되니까 84점 됐습니다. 골격근은 늘었고, 체중은 줄고, 그다음에, 이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고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체내 요소는 한 2만 종류 정도가 된다는데요. 소화 요소가 24종류가 있고요. 나머지는 모두 대사 요소입니다. 효소가 만들어지는 장소 각각 세포 속인데 세포 핵에 있는 DNA가 어떤 요소를 만드는지 그
청사진을 작성하면요, 유전자가 만들어내게 돼요. 그래서 물을 음식과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소화효소가 커다란 영향을 하지만요. 소화와 흡수된 영양소를 피나 살, 근육으로 바꿔서 몸으로 순조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대사효소라는 겁니다. 즉 효소가 없다면은 소화도 안 되고 대사도 안 되고 신진대사 모든 것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 대사효소가요, 중요한 게 면역에도 작용해요. 해독. 그러니까 이 대사 효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몸속에서 체내에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 영양소가 충분히 있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잘 먹어. 음식. 근데 이 음식이요, 어땠어요? 50년 전과 지금과 비교를 해보니까 영양소가 반으로 줄고 3분의 1로 줄고 이랬죠. 그랬기 때문에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건강보조식품은 광고만 드시고 보지 마시고 꼭 유기농으로 한 것을 드시기 바랍니다. 저는 뉴트리아이트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의 효소의 양이 결 건강과 수명을 좌우한다. 제가 이제 그 효소 지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엔자임 바이옴이라는 걸 먹고 있는데, 이거 너무 좋습니다. 특히 단백질과 그 탄수화물 분해하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좀 과식을 했다 싶으면요, 이걸 꼭 한 포를 먹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굿모닝이라고 해서 단백질하고 이거하고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을 타가지고 먹어요. 그러면은 그 몸속에서 계속 뭐 하루 종일 쓰이는 효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1시 넘어서 점심을 먹으라고 하는데 너무 운동을 하러 갔다 오니까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저는 한 11시면 밥을 먹는데요. 아점을 먹는 거죠, 아점. 점심이죠. 근데 이거를 정말 이거 내 아는 친구 어머니가 너무 맛있게 음식을 좋아해 식탐이 있으셔가지고 전 탈이 난 거예요. 소화를 못 시켜. 그래서 이거를 드렸더니 너무 편하게 주무셨다고 해요. 병원 갔다 와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장을 했더니 아주 잘 드시고 계십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혈관과 함께 늙는다라는 파트인데요. 결국 혈관의 건강이 사람의 건강이다. 이것 또한 피가 깨끗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먹어서 그래요. 잘못 먹어서. 그래서 건강한 비결이라는 거는 깨끗한 혈액이라는 얘기죠. 이 혈액이요, 깨끗한 혈액이 미세혈순환, 즉 모세혈관에까지 쭉 끝에까지 극모세혈관까지 쫙 진행이 돼야 다 들어가야 좋다는 얘기죠. 옛날에 제가 그 좀 비만일 때는 87kg 정도 됐는데 손발이 차고 장에 냉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설사를 하고 그다음에 뭐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장 디톡스 하고 그다음에 혈관 디톡스를 세무노메가를 뉴트리아트 나오는 그거 가지고 왕창 먹었더니 야, 손발이 따뜻해지면서 혈액의 순환이 좋아지더라고요. 나 진짜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그게 한 3개월 걸려요, 3개월. 적혈구가 재생 주기가 3개월에 4개월이잖아요. 음. 그래서 혈액이 깨끗해야 결국은 우리는 건강하다는 얘기죠. 생명 유지에 지극히 중요하죠. 이 혈액은요, 산소와 아미노산, 포도당, 지방산, 비타민, 미네랄, 효소 등 영양소를 나르는 역할도 하지만은 pH, 호르몬, 체온 등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또한 병원체 이물질 등을부터 방어하는 면역 기능도 하고요. 결국 혈액이 잘못되면 다 죽는 거죠. 이 심장에서 나와서 우리가 대동맥이나 대정맥을 거쳐서 동맥, 정맥을 거쳐서 모세혈관, 그래서 극모세혈관까지 가야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건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혈관의 길이는요, 10만 킬로미터라고 해요. 10만 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이건 지구 한 두 바퀴 반을 도는 정도인데, 우리가 이제 한 93%, 나머지 7%는 큰 혈관이고요. 나머지 93%가 모세혈관인데, 이 모세혈관이 막히는 순간, 거기에 어떻게 돼요? 손에서 모세혈관이 막혔어. 극모세혈관까지 막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이 괴사하겠죠. 결국 손이 죽는 거예요. 나무로 말하면 중간에 있는 나무 가지를 잘라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혈류 개선이 곧 건강을 하는 겁니다. 건강 관리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자, 미세순환을 개선하는 효소의 힘. 참, 효소의 역할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 사진에서 보듯이 깨끗한 혈액은요, 적혈구가 아주 원반처럼 아주 이쁘죠? 그런데, 요 밑에 보면 연전연성 혈액이라고 해서 적혈과 엽전을 깨우는 것처럼 둘러있죠? 모세혈관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혈관의 굵기보다 이 적혈구가 크기가 커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모세혈관과 극세 모세혈관까지 갈까요? 극모세 혈관이죠. 극모세 혈관. 갈까요? 그 원은 이 적혈구가 변형이 돼요. 둥그렇다가 쭉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쭉 들어간대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먹는 뭐 산화된다든지 산화기름이라든지 당화 단백이 끼어든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요. 이 적혈구들이 뭉쳐요. 접착제처럼. 원래는 이것들이 마이너스 음극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떨어져 있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붙어 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이 엽전 모양처럼 꼬이니까 결국은 원활하게 모세혈관까지 극모세혈관까지도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겠습니까? 과도한 커피, 육류과다 섭취, 스트레스, 운동 부족. 결국은 식습관입니다. 식습관. 유국적 혈구라는 것이 있는데요. 유국적 혈구는 또 뭐냐? 이거는 원반의 적혈구가요. 장내 부패로 생긴 세균이 적혈구에 달라붙어가지고 형태의 혈액인데 이건 별 모양처럼 별사탕처럼 생겨버려요. 아주 따다다다다 이렇게 생겨요. 아주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끈적한 혈액이 되면서 결국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활성산소가 많아지게 됐죠. 함선산소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조직이 암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니까 백혈구가 못 가고 림프구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연전 현상을 풀어내는 것이 바로 효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효소 너무 중요합니다. 꼭 드세요. 너무 좋습니다. 독일의 오토 하이니 바르부르크 박사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암은 몸속에서 산소가 부족해서 발생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즉 미세순환이 악화된 조직은 암에게 절의 찬스가 되는 거죠. 혈류가 나쁘기 때문에 결국 면역세포인 백혈구가 재빨리 현상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그새 있게 자라나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효소 너무 중요하죠. 연전현상을 풀어야겠죠. 연전현상이 생기면 안 돼요. 그죠? 연전현상이. 자, 근데 이 혈액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요?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혈액은요,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1925년 미국의 그 세 명의 혈액학자가 있어요. 혈액학자가. 세이빈, 뭐, 커밍엄이라는 분인데요. 이분 사람이 골수조혈설을 폈는데요. 그게 학교에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장관조혈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의 키치마 카코라는 박사가 주장한 건데요. 키치마 카코 박사는 1차 조혈은 소장에서 한다. 근데 비상시에만 골수에서 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쪽 분위기로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소장에 육모에서 소장에 보면 융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난 이게 모든 먹는 음식이 장에서 결국은 나오게 되는데요. 장에서 혈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세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좋은 걸 먹어야 돼요. 그런 걸, 근데 매 끼, 솔직히 건강하려면요, 40가지의 유기농 음식을 매 끼마다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 끼면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건강보조식품 시장이 상당히 커지고 있죠. 중요한 건 건강보조식품 좋은 걸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장기 중에서 노화가 가장 빠른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 혈관이 많은 거예요. 1위가 장이고요. 거기 혈관이 제일 많대요. 2위가 신장, 3위가 뇌와 골격근이라고 합니다. 그 피를 오염시키는 범인은 결국 뭐라고요? 음식입니다, 음식. 잘못된 습관, 나쁜 음식. 자, 네 번째죠. 자, 마지막으로는 장관 면역이 건강에 최선선을 수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소장 그리고 장관 면역인데 이거는 신경세포가 뇌담으로 많은 장입니다. 그래서 장이 깨끗하면 뇌도 깨끗하다 했어요. 장관 면역은 음식이 결국 항문까지 도달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면역 기능 하겠죠. 뭐 나쁜 것도 들어가고 안 좋은 것도 들어가고 외부적으로 들어가고 내부적으로 들어갈 텐데 이 소장에는 면역세포 림프가 70%가 존재해요. 그리고 대장에 10%가 존재하고 나머지는 이제 20%는 딴 데 있겠죠. 근데 이 중에서 소장에서 종양 면역이라는 게 있는데요. 암이 특이하게 작용한 면역인데 이게 소장이 8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이 깨끗하면 결국은 모든 혈액이 깨끗해지고 건강해진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습니다. 장과 면역을 대표하는 게 페이에르판이라는 집합 림프절인데요. 이건 면역 활동의 사령탑이라고 합니다.
림프절이란 림프관이 분기하는 부분에 셈인데, 이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소장은 12장, 공장, 회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회장이 소장의 5분의 3을 차지해요. 그 회장이 결국은 영양소 최종 흡수 시 이물질을 배제하는데, 이거 중화시키기도 하고 면역 기능을 여기서 작용하는 거죠. 결국 소장이 나쁘면 어떻게 돼요? 폐혈판이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암세포가 나타나게 되고 결국 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면은 여기에는 이물질이 유입되면은 메이크로파지나 수상세포가 인식을 하고요. 거기에 T세포와 NK세포가 막 달려들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참 면역력이 근데요. 나이가 들면서 면역계가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암의 원인이 뭐냐면 하루에 1조 개의 세포가 사멸과 생성을 하는데 그중에 5천 개 정도가 죽질 않아요. 대부분 이제 뭐 잘못 만들어졌네 그리고 복제가 잘못됐네 그리고 죽게 되는데 5천 개 정도 중에서 그게 암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면역 세포의 악화로 암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면역력은 20대 절정을 이루지만요. 40대 2분의 1, 50대 효소도 이뤘다고 했죠. 50대 3분의 1 계속 줄어들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젊었을 때는 흉선, 요런 겨드랑이나 이런 데 있는 거, 흉선이라는 곳에서 림프구에서 생산하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흉선이 퇴화가 원인이에요. 그런데 다행인 거는 중년 이후 면역계 중심이 흉선에서 장으로 바뀌게 됩니다. 장관 림프 조직으로. 결국은 여러분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장 관리를 잘하면 건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장 부패를 일으키는 음식물, 식생활 개선하시면은 여러분들 충분히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이제 30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좀 있으면 꺼집니다. 그러니까, 장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음, 의문점 있으시면은 단톡방에다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장에 대해서 했지만 다음 시간 수요일에는 면역력이 신의 2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더 키울 수 있는지 실제적인 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관리를 잘해야 그것이 결국 내 몸을 만드는 겁니다. 즉, 먹는 게 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먹는 거 주의하시고 식습관 개선하시고 운동하시고 맨날 하는 말이죠. 근데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튼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지내십시오. 예.